정의로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민주당 정의로 의원입니다. 대다수 국민들께서 친일, 독재 옹호, 반역사적 역사 교과서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다시는 박근혜 정권 시대 때 역사 국정교과서 사태가 재발해서는 안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권의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대한 2018년도 진상조사 결과 박근혜 정부가 헌법과 법률 그리고 민주적 절차를 어겼고 역사교과서 편찬에 부당하게 개입한 반헌법적이고 불법적인 국정농단 사건을 규정한 바 있습니다. 결국 2017년 5월 31일 국정 역사교과서는 폐지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국정농단 사건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아야 합니다. 그러나 2024년 현재 대한민국 주요 역사기관의 기관장들은 뉴라이트 계열 학자들이 지금 장악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권 시 역사교과서 국정화 책임자였던 공직자들이 윤석열 정권 교육부의 요직을 차지하고 있고요. 친일을 미화하고 특히 친일을 미화하고 독재를 편드는 한국학예평가원 교과서를 집필한 사람이 교육부 장관의 청년 보좌역으로 발탁되기까지 했습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친일 미화 반역사 세력이 교과서를 검정 심의하는 핵심 자리에 역사교과서를 심의하였다는 것입니다. 2024년 윤석열 정권의 제2의 역사교과서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이에 장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네, 장관님. 네.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에 따라서 고등학교 한국사 검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임명하셨는데요. 2013년도 10월경에 네네. 사전에 심의위원 경력이나 양력 등을 잘 고려해서 임명하셨나요? 네, 뭐 그렇게 했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네. 그럼 장관님 그 역사 검증 심의위원은 어떤 역할을 하시죠? 그 평가원에서 아마 구체적으로 네네. 그, 예, 보니까 정했다고 생각합니다. 심의위원들 제가 말씀드리면 네네. 교과용 도서의 구분 편찬 검정 역할을 하더라고요. 이런 네네. 역할을 하시는 분이더라고요. 그런데 장관께서 임명하신 이번에 고등학교 한국사 일부 심의위원들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에 대해서 편향성, 반역사성의 문제가 좀 있는 분들이 좀 임명되셨어요. 결과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친일과 독재를 미화하고 있는 교과서, 뭐 한국학예평가원 교과서인데요. 검증에 통과되었다고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자료화면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간은 네네. 네. 네, 자료화면 보시면요. 이정수 동서대 교수 분이 계시는데요. 이분은 2016년도 역사교과서 국정화 사태 당시 친일미화, 옹호 등 반역사적 성향으로 꾸려진 고교 한국사 교과서 수정심의회 연구위원으로 활동하였습니다. 장관님께서는 알고 계셨나요? 네, 제가 뭐 구체적인 그 연구위원들 뭐 한 분 한 분에 대해서는 제가 네네, 아는 바가 알겠습니다. 없습니다. 네. 또한 그 강원대학교 사학과 한성주 교수의 경우도 있는데요. 이분도 2016년도 역사교과서 국정화 사태 당시 국정교과서 집필진으로 참여한 뉴라이트 구성원들인 손승철, 연민수 씨가 회장을 맡았던 한일관계사학회의 편집이사로 현재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잘 몰라셨겠죠? 네, 모르셨겠죠? 네, 그 교육과정 평가원에서 심의위원을 구성합니다. 그래서 교육부가 이 부분을 네네. 관여하지 않고 있습니다. 네.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장관께 또 이촉하신 심의원 중에 한남대학교 사학과 김윤혜 교수라는 분이 계십니다. 어떤 분인지 아십니까? 네, 뭐 같은 취지로 제가 잘 모릅니다. 예, 예. 네. 자료화면 자료화면 보시죠. 자료화면 보시면 김윤혜 교수는 이완현 평전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 뭐 저술을 할 수도 있죠. 근데 그중 일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분노하는 소위 매국노 이완용을 대해서 을사조약 체계를 주도한 합리적 현실주의자라고 평가했고요. 외국의 책임에 갇힌 배제된 타자라고 옹호하고 있습니다. 또 체계인들 목차를 봐도 더 황당합니다. 충성스러운 신하에서 기민한 정치인으로 애국과 매국의 갈림길에서 현실주의와 실용주의를 표방하며 친일로 나아가다 온통 친일 행위를 옹호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반역사적 행정 일부 심의위원이 이번 역사교과서 검정심의에 참여한 것은 계획적인 행위로밖에 볼 수가 없고요. 수많은 내용적 오류와 절차적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는 한국학예평가원 역사교과서 검정 통과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역사교과서 검정 결과는 모두 재검토돼야 한다고 보고 있고요. 장관께서는 이런 부실하고 편향된 검정 심사 결과에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좀 수습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해 주시겠습니까? 저희는 뭐 그 교육과정 평가원에서 그 절차를 준수해서 잘 진행이 됐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런 구체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네네. 교육부가 더 다시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지난번 국정감사 때 장관님께서 역사 교과서의 편향성, 교육부 개입 등에 대해서 장관님께서는 장관직을 수행하면서 이념이나 정파와는 관계없이 아이들의 미래만 보고 모든 것을 열어놓고 최적의 솔루션을 찾아가는 그런 노력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1년이 지난 지금 그런 편향성 없이 수행해왔다고 평가하십니까? 저는 뭐 그런 부분은 네네.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네, 자료화면 보시겠습니다. 네. 장관님이 의도하셨든 하지 않으셨든 간에 보시는 바와 같이 장관님 주변에 수많은 핵심 공직자와 기관장들은 다수 2016년도 국정교과서 당시에 주역들이 지금 차지하고 있습니다. 뭐 교육과 역사기관 핵심 기관장들은 대부분 친일과 독재를 미화하고 옹호했던 학자들이 차지하고 있고요. 뭐 죄송스럽지만 차관과 기조실장, 책임교육정책실장, 기획담당관, 대통령실 교육비서관, 그리고 국가교육위원장, 국사편찬위원장, 동북아 역사재단 이사장, 한국과 중앙연구위원장 등 빙산의 일각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모두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이 우려하고 있는 거고요. 제2의 역사교과서 사태라고 지금 걱정하고 계시는 겁니다. 다시 한번 장관께 요청드리는데요. 이런 부분들 국민들께서 우려하고 계시고 모든 역사학자라든가 국회에서 우려하고 있으니까 이런 지필자 의혹, 교육부 개입설까지 제기되고 있는 한국학력평가원 검정 교과서는 반드시 취소되어야 한다는 생각하는데 어떻게 동의하십니까? 네, 의원님께서 이제 역사 교과서에 대해서 우려하시는 점에 대해서는 잘 들었습니다. 이제 다만 이제 이번 그 교육부의 입장은 그동안 뭐 너무 역사 교과서를 가지고 갈등이 심각했기 때문에 이번만큼은 좀 이제 그런 이념에 치우치지 않고 정말 사실에 근거하고 아이들의 그 미래 그 정체성을 한국 대한민국에서 정체성을 잘 키울 수 있는 네네. 그런 좋은 역사 교과서를 좀 불편부당하게 예, 알겠습니다. 좀 중립적인 관점에서 만들자 하는 그런 각오로 임했다는 말씀드립니다. 네, 심의위원들 보시면 그런 편향적으로 가진 분들이 지금 이번 역사교과서를 통과시킨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다시 한번 국민께 우려하고 있고 저 또한 근데 그런 편향성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정으로 의원님 질의 잘하셨고요. 저도 참 아쉬운 게 네네. 그 지필자가 상당히 이제 논란이 예상됐던 분들을 알고 있으시면서도 왜 지필자로 심의위원으로 위촉하셨는지 참 우려됩니다. 아까 저도 오늘 처음 봤는데 김윤희 교수가요, 그 아까 이완용에 대한 그런 좀 문제성 그 지필을 하신 분이 지필자로 위촉이 되니까 이런 이제 논란들이 계속 끊이지 않는 것 같은데요. 저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다음은 강경숙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조국혁신당 강경숙 의원입니다. 장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네네. 이 앞전에 이제 두 분께서는 그 역사 교과서 내용에 관한 지필자에 관한 말씀을 하셨죠. 저는 개인적으로 역사라는 것은 아주 객관적일 수는 없다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다 입장에 있는 것이고요. 일본이 우리나라의 이순신 장군을 보는 입장과 우리나라에서 보는 건 다르겠죠, 그죠? 그런 면에서 다양성을 인정하라고 하는 말은 사실은 이 역사에 관한 한 맞지 않는 말이라고 일단 생각을 하고요. 저는 지금 그 검정 절차 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장관님 좀 간단하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한국학력평가원 그 검정 신청 자격 관련 보고를 받으셨습니까? 네, 받았습니다. 네. 네, 보고를 받았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언제쯤에 그 보고를 받으셨는지요? 제가 뭐 이제 뭐 국회 그 준비를 하면서 이렇게 네. 저 보고 받았습니다. 네, 벌써 3주가 지났습니다. 뉴스타파하고 우리 강경숙 의원실에서 함께 취재를 하면서 30일 날 보도를 냈는데요. 아마 벌써 이제 3년이 지났는데도 어떤 조치를 지금 취하고 계시지는 않은 것이죠. 자, 두 번째 여쭙고 싶은데요. 지금 청년 보좌역 얘기가 아까 나왔는데 네네. 교육부 채용 이후에도 이 한국사의 교과서 필자, 그러니까 학력평가원의 그 출판사의 필자로 계약 관계가 지속됐다는 것을 확인했거든요. 네네네. 이걸 보고를 받으셨습니까? 저희가 그 이제 겸직 그 조항이 이제 그 위반됐다는 것을 알고 이제 저희가 주의 네. 조치를 했다는 것은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시점이 하여튼 좀 중요한데요. 잘 기억을 해두시고요. 그 무렵에 이 문제가 굉장히 이제 알려졌다라는 것이죠. 자, 네, 세 번째 네, 질문하겠습니다. 검정 자격에 문제가 있을 때에 그 취소 권한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장관님? 검정 검정 취소 권한이 어디에게 있습니까?
제가 그 부분은 좀 확실치 않은데요. 네. 제가 장관이 아마 그 네, 문제 장관에게 취소를 있는 한- 것은 네. 교과형 도서에 관한 규정에 적시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제 지금부터는 그 검정 취소에 대한 조치를 요청드리고자 하는데요. 네네. 자, 이제 화면으로 보시면 이게 보시면은 그 왼쪽이 검정 당시에 제출한 문제집이고요. 오른쪽에 2007년도에 같은 출판사가 발행한 문제집이에요. 그죠? 그런데 어떤 식으로 학력평가원이 검정 자격을 조작했는지를 화면으로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같은 페이지에 같은 문제가 있고요. 또 넘겨주시면 숫자는 똑같고 표지만 바꿔치기 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표지만 다를 뿐 쪽수, 문제의 연번, 내용이 모두 같습니다. 장관님, 이것이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이제 교육과정평가원이 이제 검정 기관이죠. 그래서 아니,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일단 뭐 이상하죠, 그죠? 누가 봐도 이상한 것입니다. 이거는 분명히 팩트로 드러난 사실이에요. 그러면 3년에 한 건만 제출하면 되는 실적인데 그 건이 한 개도 없어서 본인들이 16년 전에 만들어 놓은 문제집을 그대로 표지 가리를 해서 제출한 그런 출판사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행정적 문제가 아니고요. 자격이 없는 출판사가 검정 신청 자격을 조작한 사건이에요. 그래서 본 의원은 이것을 한국사 교과서 검정 신청 자격 조작 사건으로 명명합니다. 자, 그러면 자격을 조작한 이 관계자는 물론 여기에 협력한 평가원이나 교육부 직원이 혹시 있다면 전부 형사처벌할 사안이라고 장관님은 혹시 보십니까? 저희가 이 부분을 이제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이제 확인을 했는데요. 네. 일단 이제 법적 절차적으로는 그 ISBN 네. 코드를 확인하는 그 부분만 있어서 네. 그걸 확인하고 네. 이제 그냥 절차적으로 네, 시간 관계상 네. 말씀하신 부분이 맞습니다. 네. 교육부로서는 아마 납본 증명서라는 것을 맞습니다. 보면서 네. ISBN이 분명히 있으니까 그 3년 안에 한 권의 출판물을 실적으로 냈다라는 것을 이제 검정했다고 말씀하시는 네네. 것인데요. 그렇다면 이 출판사는 분명히 검정 요건 그 조작 사실이 드러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럼 교육부는 어떤 일을 하셔야 되는 것인지를 제가 그럼 지금부터 한 번씩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네네. 왜냐하면 관련해서 법령과 이런 어떤 규정은 차고 넘칩니다. 자, 네 가지를 제가 말씀드려 보겠는데요. 자, 첫 번째, 교과형 도서에 관한 규정 38조에 여기 보시면은 검정 도서로 존속시키기 곤란한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때를 검정 취소 사유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출판 실적물 조작에서 검정 자격을 충족한 행위가 여기 보시면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거라고 한 건데 이것이 중대한 사유가 될 수 있겠지 않습니까? 일단 그것이 뭐 아니면 어떤 것이 도대체 중대한 사유가 될 수 있을까요? 네, 우리로서는 이제 교육부로서는 교육과정평가원에 네, 예 아니오로 답해 주십시오. 여기는 중요한데요. 교육과정평가원에서 일단 절차적으로는 문제가 네, 아까도 없었다, 이렇게 말씀하신 아마 것이에요. 답변이 온 것 같습니다. 그러나 네. 그렇죠. 가정상에서 아까 그 말씀하신 것처럼 그 납본 증명서를 보시고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셨겠지만 들추어 보니 이렇게 문제가 분명하게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공고에도 그 다음 보시면은 공고에서 두 번째인데요. 이 공고에도요. 검정 신청자의 부정행위가 심사 중에 판명됐을 경우에는 심사를 중지하고 불합격으로 처리해야 된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불합격 처리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아니오로만 답변해 주십시오. 네, 저희 입장은 부탁드립니다. 교육과정평가원이 절차적으로 문제가 없었다고 지금 답변이 왔기 그러니까 때문에 아니오입니까? 네, 그걸 존중할 수밖에 불합격 없다는 처리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정관님? 지금 입장 분명하게 그렇습니다. 얘기해 주세요. 네, 네. 아닌 것입니까? 저희 지금 입장은 그렇습니다. 네. 자, 그러면 결과적으로 평가원과 이제 교육부가 부실 검정을 한 것으로밖에 이제 볼 수가 없겠는데요. 자, 세 번째 또 봐주십시오. 이것은 검정 신청 안내라고 하는 책자 자료집에도 있어요. 이 자료집에 보시면 검정 합격 취소는 물론 민형사상 고소 및 고발 조치를 할 수 있다라고 분명하게 밝히고 있어요. 이거는 이제 사실 법적 구속력이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 이것은 이제 검정 신청을 안내하면서 이것이 이제 평가원에서 자료집을 내면서 유의사항을 안내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장관님 또 다시 한번 제가 여쭙고 싶은데요. 검정 심사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했던 이런 부정행위에 대해서 본 의원은 검정 훼손하는 굉장히 부정행위라고 보는데 장관님을 이것을 민형사상 고발 해야 된다라고 보지 않습니까? 여기 적시되어 있거든요. 이 문구에 의해서 그런 어떤 집행을 해야 된다고 필요성을 느끼지 않으신 것입니까? 네, 그런 말씀드리지만 이제 교육과정 또 아닌 평가원이 것이죠. 책임 기관인데 네, 좋습니다. 거기서 네. 절차적인 문제가 없다고 한 사안입니다. 아니라고 하시는 것이에요. 계속. 자, 네 번째 또 보시겠습니다. 네 번째는 각서입니다. 각서. 각서가 분명하게 이렇게 어떠한 조치도 감수할 것을 서약한다라고 하는 각서가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제가 보충드리도록 이상입니다. 네, 강경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관님 그 교육과정 평가원의 그 평가를 이제 정부 입장에서 존중하는 건 좀 맞다고 보는데요. 네, 네. 그래도 이제 그 우리 전체 회의 때 의원님이 근거를 놓고 이렇게 질의를 했잖아요. 또 네, 네. 제가 봐도 그냥 객관적으로 봐도 좀 문제가 있어 보여요. 그러면 장관님이 꼭 교육평가원을 존중한다는 말씀으로 가시기보다는 한번 들어보니 한번 교육부에서 한번 면밀히 한번 검토해보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저는 국민들 눈높이에 맞다고 봅니다. 지금 문제점을 계속 지적하는데 문제가 없다고 얘기하시면 이런 우리 그 민의기관 국회에서 왜 정부를 대상으로 질의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한 분 한 분이 다 국민의 목소리로 판단하시고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교육부 차원에서도 잘 한번 검토해달라는 당부의 말씀 드릴게요. 네, 교육과정 평가원에서 그 납본 증명서를 받았기 때문에 절차상의 하자가 없다 하는 이제 답변을 저희가 받았고 사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뭐 교육부가 다르게 어떻게 조치할 부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네.